안녕하세요. 안녕하냐는 말, 이 인사가 언제부턴가 저한테는 예사로 들리는 말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까지 암 진단을 받았죠. 암이 아무리 흔한 병이 되었다지만 저와 남편이 연이어 암 선고를 받게 된 건 절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줬던 건 아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을 제대로 봐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재앙 같았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청소하고 머리 감는 일부터 열심히 하며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었고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학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대학 등록금은 또 얼마나 비싸냔 말이죠. 대학 졸업장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받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공부하려고 그 돈을 쓰는 게 아까웠어요. 돈만이 아니죠.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아까웠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진로를 정했고 3년을 정말 열심히 한 덕분에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저는 독립을 해 저의 개인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아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엄마는 너 대학 안 가고 미용 기술 배운다고 할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그냥 남들처럼 대학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대학 시절은 딱 그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나 싶었지 뭐. 우리 형편이 더 좋았으면 네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러기도 했고 말이야. 엄마도 참 뭐가 이제와 하는 말이야. 그때도 엄마 엄청 반대했으면서 치,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집 형편이 어때서? 뭐 엄청나게 풍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 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 그래? 나 미용실 더 좋은 곳에서 하라고 돈도 보태주셨잖아요. 고마워. 그거야 네 대학 등록금이다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두던 거지. 다 대주지도 못했는데 뭐. 어쨌든 우리 딸 미용실 원장된 거 축하해. 대박 기원이다. 미용 기술을 배울 때도 일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기특하고 대견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짠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과 제가 일하며 번 돈, 그리고 대출도 조금 받아서 미용실을 연 곳은 몫이 꽤 좋은 곳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대학가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였거든요. 근처 경쟁 미용사가 이미 몇 개나 있었지만 단골도 금방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미용실을 오픈한 초창기부터 찾아와 준 단골이었답니다. 남편은 근처에서 칵테일 바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신가 봐요. 보통 남자분들 중에 머리하러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한 달 정도 주기로 오시거든요. 그보다 좀 더 자주 오시는 분들은 3주 정도. 그리고 진짜 성격 깔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옆머리가 조금이라도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2주마다 오시는데 손님이 딱 2주마다 오신단 말이에요. 제 미용실 1호 VIP 왕 단골이십니다. 성격이 깔끔한 것도 맞긴 맞는데 그보다는 제가 칵테일 바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손님들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신 분이 머리를 만져주시니까 더 자주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남편이 하고 있었던 칵테일 바는 근처 대학의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캐주얼한 분위기였고 친구 2명과 함께 동업을 하는 형태였어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연상이니 당시 남편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젊은 자영업자 커플이었던 셈이에요. 대학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남편은 회사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장사해서 돈 벌 거라며 복학 후에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다시 휴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칵테일 바를 열었던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형은 아버지를 기억이라도 하는데 나나 여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3남매를 혼자 키웠지.
우리 엄마 고생 참 많이 했어. 엄마 생각해서라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아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효도도 좋지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효도라면 형이 잘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형은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여동생도 그럭저럭 괜찮은 여대에 다니고 있었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자 애물단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삼남매를 키웠는데, 사실은 꽤 잘 나가는 중매쟁이로 보험 설계사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중매쟁이시면 자식들 결혼에는 정말 진심이시겠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겠어? 나 대학 안 가고 미용 기술 배운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처음으로 대학을 갈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 대한 어머니 기준이 엄청 높으실 것 같은데, 나 대학도 못 갔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괜히 주눅 들고 걱정되고 그러네. 에이, 안 그래. 그리고 난 이미 내놓은 자식인데 뭐. 효도도 형이 잘하고 있고 결혼도 형이 이미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수가 은행 다니는데 형수 아버지도 은행원이셨대. 지점장 하시다가 IMF 때 퇴직하셨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도 양심이 있지. 난 아직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는데 선 시장에 내놓을 생각도 못해. 그리고 나는 이미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나한테 자기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눅 들고 하나도 없어. 알았지? 대학 공부도 제대로 안 마치고 술 장사나 하고 있는 남편을 시어머니는 늘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괜찮은 신부감 데려다 결혼이라도 잘 시키려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시어머니 눈에 쳤을 리가 없죠.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더라고요. 얘 칵테일바 있는 동네 미용실 아가씨라고? 그래요. 한창 좋을 때니 친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요. 손님들이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거나 대학생들이지 않아요? 단골들한테는 얘네 칵테일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웃사촌끼리 그렇게 돕는 거지 뭐. 엄마는 참, 이웃사촌이 뭐야. 내 여자친구라니까. 가게 조금만 더 안정되면 나 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소개시키고 그러는 거지. 얘 좀 봐. 네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니. 가게 안정되면 엄마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어. 결혼은 좀 천천히 해도 되네요. 요즘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대세 아니야. 아가씨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 아직 대학생이겠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친구 따라 뭘 한다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요. 요즘 추세가 어떻든 간에 제가 결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찍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손님들 머리할 때도 유행이나 대세 같은 거에 연연하지는 않거든요. 유행은 만들어 가야죠.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게 약도 오르고 지기 싫은 오기 같은 것도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제 미용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어렸으니까 당장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말? 진짜야? 나 아빠 되는 거야? 넌 엄마 되는 거고? 이야, 대박.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굶기지는 않지. 결혼하자. 나 사실 걱정했거든. 당장 나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니도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애기 생겼다고 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걱정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고마워.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고 그랬어. 서운하게. 내가 그럴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날 속상한 얘기하지 말자. 축하해야 하는 날이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찾아뵙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지만 저보다 철이 덜 들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강력한 의지로 결혼이 진행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그것도 아이가 생겨서 하게 되는 결혼이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남편이 칵테일 바를 하는 것도 좀 걸려 하셨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시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맞듣잖아 한다는 티를 냈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긴 탓인지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갑작스럽게 분가를 시켜줄 상황이 되지 않으니 들어와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을 시작했고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3달까지 만삭으로 미용실을 계속 운영했어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몇 달 동안은 미용실을 맡아줄 사람을 쓰고 이후로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복귀해서 일을 계속했거든요. 몸조리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아? 이왕 사람 쓰는 거 좀 더 쓰면 되잖아. 네가 지금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그걸 또 금방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 너희 시어머니는 남들 머리나 만지는 직업이라고 걸핏하면 내 앞에서도 그렇게 네가 하는 일을 무시하더니 미용실 계속하는 거 그냥 놔두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어쩌겠어. 칵테일 바는 수익이 들쑥날쑥하잖아. 게다가 인건비도 만만찮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동업이니까 수익도 3분의 1로 나눠야 하고. 근데 내 미용실은 단골 탄탄해서 수익도 안정적인 편이고 스태프도 안 쓰고 나 혼자 하니까 인건비 따로 나가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알짜배기지 뭐. 어머님도 그걸 뻔히 아는데 그만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는 결코 제가 하는 일이나 저를 존중해서 미용실 하는 걸 두고 보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용실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시댁 행사에는 빠진 적이 없었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은 미용실 오는 날 챙기더라도 시어머니 생신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꼭 당일에 챙겼고요. 제사나 명절 때도 장 보는 것부터 시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편도 안 되는데 예단 같은 거 무리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 며느리 노릇이나 잘하라고 말이죠. 그게 이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일방적으로 부려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바보같이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엄연히 장남인 아주버님과 맏며느리인 형님이 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제가 장남과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생색도 제대로 내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유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래도 내가 뭘 시키면 잘 듣는 편이긴 했어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와 다르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바쁜 자기들 대신 시댁 행사 일을 도맡아 하는 저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시댁 관련 행사를 분담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시누이도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르고 고른 신랑감은 회계사였어요. 아유, 판검사 아니면 어때? 시부모 재력 탄탄한 게 최고야. 개천에서 난 용보다 훨씬 낫지 뭐. 어머님은 참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판검사나 변호사 사위 못 본다고 그렇게 분해하시더니 금방 또 이렇게 위안 삼으시고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너 지금 나 먹이니? 넌 꼭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 응? 시누이가 결혼한 후로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시누이 시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유산 때문에 시댁에 잘 보이라고 싫다는 시누이 등 떠밀어서 시부모에게 잘하라고 했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누이가 하는 것처럼 제게도 자기한테 그만큼 잘하라고 하기도 했죠. 어머님, 아가씨는 시댁에서 생활비도 꾸준히 지원받고 용돈도 목돈으로 척척 받아오고
아들 낳았다고 시댁에서 차도 바꿔줬다면서요. 아이, 그 정도로 보상을 받으면 누구라도 아가씨 하는 만큼 할걸요? 근데 저도 어머님한테 잘하잖아요. 아시면서 괜히 그러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요만큼 잘하면 이만큼 받아오는데 누군들 시누이만큼 못할까요?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겠다 싶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스카프 한 장 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하셨죠. 형님에게도 며느리 역할을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한테는 말이라도 늘 곱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고자세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랑은 달랐던 거예요. 엄마,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그럭저럭 하겠는데 어머니 어디 아프다고 할 때마다 병시중은 늘 내 차지인 건 좀 짜증나는 거 있지. 감기 몸살이나 하다못해 체했다면서 전화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뭐냐,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이었나? 아이, 그런 거 한다고 할 때야 어쩌겠어. 그럴 땐 당연한 듯이 병시중 들라고 하는 게 야속하기는 해도 그래도 수술한다니깐 그렇게 이해라도 하지. 안면 거상 수술? 예, 엄마는 그런 수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이름이 아직도 입에 안 붙네. 하여간에 그거 받는다고 성형외과 입원할 때도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정말 좀 그렇더라. 그런 건 딸이랑 가는 게 더 편한 거 아니니? 왜 아니야? 그런데도 그럴 때는 꼭 아까 이러면서 나만 찾는다니까. 딸은 뭐 출가외인 아니냐. 걔도 걔 시댁 일로 늘 바쁘다. 애도 어리다 어쩌고 하면서 나더러 너 말고 누가 하느냐 그러잖아. 아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딸보다 네가 해주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내가 뭐 여러 번 본 건 아니지만 네 시누이 보면 네 시엄마 마음에 들게 뭘 할 것 같지가 않더라. 엄마 눈에도 그게 보여? 나도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해. 아가씨가 집안일도 그렇고 일머리도 없는 데다가 마음을 써서 살피는 성향 자체가 아니거든. 그러니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게 마음에 들 리가 없지.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뭐래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 시엄마가 아무리 얄미워도 해야 할 일은 또 야무지게 잘하니까 맨날 나만 자는 거야. 그럴 거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좀 예쁘게 해주면 될걸. 그거를 안 해요, 그걸. 시어머니가 그렇다는 걸 시누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지 엄마 관련된 일은 꼭 저한테 넘기곤 했어요. 새언니, 엄마 건강검진 가야 할 것 같은데 언니도 알잖아. 엄마가 나랑 가는 것보다 언니랑 가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말이에요.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새언니,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엄마가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야. 그래도 엄마 취향 제일 잘 알고 맞출 줄 아는 게 언니니까 언니가 계획 좀 세워줘요. 우리 엄마 그 성질을 누가 감당해. 우리 언니밖에 없어요. 시누이는 꼭 그런 식으로 저를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다 맡겼던 거죠. 너무 얄밉지 않나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하는 것처럼 저도 시댁 욕이나 좀 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지간하면 좋은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미용실을 정리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사사건건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보다 언제나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살면서도 아들 어릴 땐 친정에 아들을 맡겼고 시어머니는 손자 저녁 한번 정성으로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맨날 일한다고 바빠서 아들을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은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신난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 마음껏 챙겨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작년에 의대에 진학했고 아직 예과생이지만 사람 살리는 실력 좋은 외과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이만큼이나 잘 키워놨고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싶어서 저 나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유방암에 걸린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늘 시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면 시어머니 때 밀어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작 제 몸 씻을 힘은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저 혼자 목욕탕에 가서 새 신사 아주머니께 몸을 맡기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었지만 종양의 크기가 좀 큰 편이라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에게만 알린 상태로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서방한테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니? 이서방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으려고 해? 정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하고 아예 여기 와 있던지, 응? 어차피 항암 시작하고 2주쯤 지나면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인 게 티가 날 텐데. 그전에는 얘기할 거야. 당분간만이라도 나 혼자 마음 추스릴 시간을 갖고 싶어. 식구들이 다 알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항상 실감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래요. 항암 받는 첫날은 집에 일 있다고 하고 여기 와서 잘 거야. 있어보고 더 있든지 그렇게 할게. 그렇게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친정에서 하루를 쉬었는데 자꾸 졸리는 거 외에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드물게 별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더니 제게 그런 행운이 온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뼈가 아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죠. 숨만 쉬어도 이 머리카락까지 아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럴 때 시누이까지 와서는 며칠 있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식구들 밥 챙기고 집안 일할 엄두가 안 나서 몸살이 났다고 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 한다니까 꾸역꾸역 입맛도 없는데 밥도 열심히 먹고 견과류 같은 간식도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너는 아프다는 애가 뭘 그렇게 먹니? 너 아픈 거 맞아? 작정하고 그냥 배째라고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느꼈지?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지 뭐야? 아프면 입맛 없는 게 정상인데 언닌 뭘 그렇게 챙겨 먹어요? 꾀병 아니야? 지금 나 친정에 와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꾀병이나 피울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이에요. 제가 20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맏며느리도 안 하고 딸도 안 하는 걸 제가 다 해드렸는데 몸 아프다는 며느리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시냐고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가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가씨가 몰라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머머머, 어우 새언니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어머 세상에 무서워 죽겠네. 언니 그만 좀 노려봐요. 아우 나 오줌 쌀 뻔했어. 엄마도 그만해요. 언니가 많이 아픈가 보지 뭐. 됐어 얼른 방에 들어가자고. 몸도 아프고 서러움이 폭발해서 할 말 다 하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순히 꼬리를 콱 내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외래 진료 잡힌 날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고열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간 거였습니다.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료실에 난입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원에 올 준비를 하려고 제가 씻고 있는 동안 제 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찾아냈고 외출하는 저를 뒤쫓아온 거였어요. 내가 유방암 어쩌고 적혀있는 진료비 계산서를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아이 그러니까 네가 유방암이라는 거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엄마는 그걸 뭘 또 물어보고 그래. 보면 몰라? 기가 막혀서 정말. 새언니는 어쩜 이런 큰일을 당해놓고 입 탁 닫고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긴 말 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라. 내 아들 호랍이 만들 일 있니? 내가 왕년에 잘 나가던 마담뚜였는데 내 아들 세장가 하나 못 보내겠냐고. 그 일도 아니지. 병원 오는 동안 전화 한 통으로 벌써 선자리도 하나 잡아놨다고. 오히려 잘 됐어. 마음에도 안 드는 걸 며느리로 들여놨더니 이 기어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아들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네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해라. 알겠니? 엄마가 그냥 해보는 말 아닌 거 알죠, 언니? 우리 엄마 진짜 선자리 잡아놨어요. 하여간 보통 아니라니까. 언니가 잘못한 거지. 설마 오빠한테도 계속 숨길 생각은 아니었죠? 만에 하나 그럴 작정이었다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언니 머리털 빠지기 전에 내가 다 뽑아줄 거야. 예. 긴 말 할 거 없다니까. 말할 가치도 없는 애 붙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새 장가 가면 되는 거야. 안 걸린 며느리가 뭐가 아쉽다고? 아이 됐어. 재수없게 암 같은 것까지 걸리고 난리야.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때 제 옆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개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기가 찼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지 실소를 터트리며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어머니, 어머님 그 잘난 아드님도 암 걸려서 잡아놓으셨다는 그 선짤이 취소하게 생기셨어요. 사실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 여의사는 제 이종 사촌 언니의 아주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병원이라며 남편은 건강검진을 꼭 그 병원에서 받았는데 지난번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대장 내시경이랑 조직 검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병원에 올 때마다 사촌 언니의 친구인 그 의사 선생님과의 친분을 자랑하듯이 떠벌려서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던 의사도 남편이 내 주치의인 의사 선생님의 지인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날이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라 남편도 병원으로 호출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기막힌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아드님도 곧 병원에 올 거예요.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당사자분이 먼저 들으셨겠지만 어쩌다 보니 어머님이 이렇게 아시게 됐네요. 이왕 이렇게 병원까지 오셨으니 아드님도 만나고 가시면 되겠어요. 뭐요? 뭐라고요? 예, 네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암이라니 건강검진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안 했다고? 넌 대체 어떻게 되내니?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에서 대장 재검사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랑 조직검사 받았고 오늘 결과 들으러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님께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자고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검사 받아놓고 본인도 걱정되고 무섭고 그럴 텐데 어머님 이렇게 난리 치시는 것까진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참, 아주버님은 알고 계세요? 아마 지금 아주버님 차 타고 같이 오고 있는 중일걸요? 남편은 대장 재검사 소견을 받고 암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대장암 증상이 자기가 겪고 있는 증상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면서 겁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버님이랑 상의를 많이 하는 남편이니 이번에도 아주버님께 상의를 했고 아주버님도 마음이 쓰이시는 건지 결과 듣는 날 같이 가주겠다고 하셨죠. 남편이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한 게 보이니까 아주버님이 운전도 해주시고 그러시고 하셨던 거예요. 저도 병원까지 같이 움직일 예정이었는데 열이 나는 바람에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거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에게 제가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얘기 못한 상황이었으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병원에서 바로 만나자고만 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병원에 나타나는 바람에 온 식구가 다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10분도 안 되어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여우사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기를 의심하면서 아닐 거야 했는데 정말이야? 정말 네가 암에 걸렸다고? 대장암? 아이고 이걸 어떡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아내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네가 그런 몹쓸병에 걸려 왜?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다 그놈의 미용실인지 뭔지 안다고 맨날 나가 있느라 지 남편 건강도 제대로 못 챙긴 네 마누라 때문이다. 대장암이면 먹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겠어. 그러니 이게 다 제 탓이지. 마누라 잘못 얻어서 이게 다 무슨 일인고. 아이고 나는 못 산다. 나는 못 살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현실 부정을 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입에서 직접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감정 표출을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 제 탓이라며 개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내가 대장암 걸린 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꼭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그만 좀 해요. 오빠도 그만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러잖아. 나도 지금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엄마는 오죽하겠어? 엄마도 그만하고 우선 우리 집으로 가요. 큰오빠가 엄마 좀 모셔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디며 분가도 하지 않고 20년 넘도록 시댁에 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만나 자식 낳고 사는 동안 남편은 내게 참 잘했어요. 칵테일바를 정리하고 고깃집을 시작하면서는 제 미용실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왔고, 가게 문 열기 전에는 미용실에 와서 제 어깨도 만져주고 제가 좋아하는 걸 사다 주기도 하고 가끔 점심도 먹자고 하고, 그렇게 오붓한 시간도 많이 보내며 잘 지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까 당신도 병원에서 들었을 거야. 나 유방암 판정받고 치료받는 중이었어. 1차 항암 받고 온 지 며칠 안 됐어. 항암 먼저 받고 수술하는 일정이거든. 당신한테 곧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내 감정 추스르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당신도 조직 검사까지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 아침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던 거야. 근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내 화장대 서랍까지 뒤져서 진료비 계산서 같은 걸 찾고서는 날 몰래 따라왔더라고. 진료실에 쳐들어와서는 나더러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 당신한테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아유, 엄마는 정말 무슨 그런 말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들을 가치도 없어. 우리 엄마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정말 대책이 없구나. 미안해.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난 언제든지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 당신도 치료받아야 하는데 나까지 당신 힘들게 할 수 없잖아. 게다가 나는 대장암이야. 예후가 안 좋기로 유명한 거잖아.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 잡겠어. 보내줄게. 재산 분할도 최대한 당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이랑 상관없이 당신을 위해서 잘 생각해봐.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는지 노크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확 하고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혼은 무슨 이혼? 너 아까 병원에서는 의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네 남편한테 이혼 소리는 왜 하는 거야? 왜? 네 남편은 대장암이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너 참 사람 할 말 없게 만든다. 유방암 그거 뭐 암도 아니잖아. 대장암은 보통 암이냐? 이 상황에서 지압이 병시중 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너는 지금 네 남편한테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하러 하는 거야? 못하러. 네가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암 걸린 거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에 걸렸다고 재수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아들 불쌍한 호랍이 만들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몇 시간 만에 유방암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에서 암도 아닌 가벼운 병이 되는군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이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딱 꼬집어 따져버렸어요. 그러긴 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대장암에 걸린 남편을 두고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가까운 사람이 2명이나 대장암에 걸렸었고 2사람 다 이미 세상을 떠났었죠.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는 걸 봤으니 남편은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보, 당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엄마 제일 친한 친구 딸도 대장암 판정 받았었는데 치료 잘 받고 잘 살아. 그게 벌써 10년 전인가 그럴걸. 그때 완치 판정 받았었고 그 뒤로는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말이야.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식습관도 다 바꾸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더라. 젊은 사람들이 암 걸리면 진행 속도도 더 빠르다는데 그 아줌마 딸은 30대 초반에 대장암 걸렸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산다니까. 그렇게 잘 이겨내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어. 나도 당신도 이제 우리 둘 다 건강에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 그런 소리 해. 다시는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혼 소리 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알았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정말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여러 개여서 진단비도 넉넉하게 나오니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간병인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어요. 제가 미용실하며 모아놓은 돈도 꽤 있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치료를 받아야 하니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친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친정으로 찾아와서 자기 아들 내놓으라며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누가 자기 아들을 뺏어갔나요? 아니면 잡아먹나요? 내놓으라니 아유 정말. 내 아들 당장 내놔. 이혼하고 나아가랬더니 감히 내 아들 꼬셔서 처가살이를 시켜. 내 아들이 멀쩡한 내 집 놔두고 뭐 때문에 처가살이를 하니. 기가 막혀서 내가 내 아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진단비 치료비도 몇 배로 받으니 너 그거 노리고 내 아들 꼬여냈니? 남는 장사다 싶었어. 어림없는 소리지. 그게 다 내 덕인데 그걸 왜 네가 가로채? 그 보험금은 내 지분이 있는 거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 보험금 같이 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험을 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매달 저희가 꼬박꼬박 보험금 넣은 거잖아요. 근데 무슨 어머님이 지분 어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보험금 내놓으라는 말씀하려고 오셨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나도 환자야. 근데 어떻게 몸은 좀 어떠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보험금 얘기부터 할 수가 있어. 나도 정말 학을 떼겠어. 내가 아무리 엄마 눈에 안 차는 못난 아들이어도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바보 취급 당했어도 그래도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정말. 엄마 이러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험금 어쩌고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엄마랑 진짜 영 끊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남편도 많이 참고 살긴 했죠.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까지 질러가며 내쫓다시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남편의 건강 상태보다 그 보험금이 더 궁금한 것 같은 연락을 몇 번이나 해왔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치료는 잘 받았냐고요? 네, 저는 항암 치료 중에 종양이 거의 없어져서 수술할 때 제거해야 할 종양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예후가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리고 항암 치료 후유증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남편 또한 수술 경과가 매우 좋았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어요. 이제 2차 치료를 마쳤거든요. 제가 먼저 항암 치료를 받아본 선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누구보다 남편을 잘 돌보며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말 하면 엄마한테 또 등짝 한 대 맞겠지만 내가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아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 덕분에 당신한테 어떤 증상이 생길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뭐가 필요한지도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면 덜 힘든지도 잘 알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당신도 좋지? 응? 응? 아이고 당신도 참. 그러니 장모님한테 혼나지. 근데 장모님도 당신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서서는 저게 이제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도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웃으시더라.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수월하게 받고 있고. 맞아. 다 당신 덕분이야.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나도 이제 용기가 생겨. 당신이랑 같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이참에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살 수 있게 된 걸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만하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고 곧 의사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가 없어. 그치?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됐고 속 깊은 대화도 더 많이 나누게 됐어요. 연애 기간까지 통틀어서 남편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이 나이에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막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시어머니랑은 여전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남편과 저를 대하게 된다면 뭐 그땐 저희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살 생각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평생 연을 끊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찾아뵙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당장은 저희 건강 회복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버님께 듣자 하니 저희 부부가 집을 나온 대신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누이가 자기 엄마 잘 챙기고 신경 쓰며 살겠죠. 형도 자세한 건 모르나 봐. 근데 엄마랑 걔랑 둘이 당신 병원까지 따라갔던 날 있잖아. 그 전날 걔가 집에 왔던 게 그냥 온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 어쩌면 이미 그때 이혼을 당한 건지도 모르지 뭐. 어? 이혼을 당한 거래? 아니 뭐 때문에? 아니 유산 때문이다 어쩐다 해도 아가씨가 나름 그 시댁이 잘하는 것 같던데 뭘 잘못해서 이혼을 당했다는 거야? 모르지 뭐. 형 말이 엄마도 걔도 입 꾹 닫고 그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뭔가 쥐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지. 형도 그러니까 이혼했다 그러지 않고 꼭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 느낌상 걔가 뭘 잘못해서 이혼당한 것 같은 분위기 같대. 하긴 그 기집애 이혼당했다는 게 사실 뭐 놀랍지도 않아. 에휴 몰라.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형도 상관 안 할 거라고 하고 우리는 뭐 더더욱 상관없지 뭐.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가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하긴 했어요. 왜 했겠어요? 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새언니 잘 지냈죠? 경과 좋다는 얘기는 큰오빠한테 들었어요. 작은 오빠도 수술 잘 됐다면서요? 작은 오빠는 내 전화도 안 받더라. 엄마는 그렇게 탁 끊었으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그러나 몰라. 언니가 얘기 좀 잘해줘요.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가 아빠 제사인 건 알죠? 우리 언니가 그런 걸 잊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언니가 오빠 잘 설득해서 집에 한번 와요. 엄마도 많이 달라졌다니까. 와서 엄마 보면 언니랑 오빠도 마음이 좀 풀어질 거라니까요. 그렇게 서로 오해도 풀고 그럼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아야지. 안 그래요? 아가씨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애들도 없이 혼자 나왔어요? 애들이 그렇게 어린데 어쩌다가? 요즘 어지간하면 양육권은 다 엄마 쪽에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휴.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찾아뵐 생각 전혀 없어요. 아버님 길도 그냥 저희끼리 조용하게 추모하면서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떠보는 전화 하지 말고 어머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아니, 언니,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언니. 내가 정말 아주 못 살겠어서 그래요. 엄마랑 나랑 안 맞는 거 언니도 알잖아요. 게다가 언니랑 오빠도 없으니까 한껏 예민해져서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어제도 엄마랑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언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엄마 한 번만 봐주고 들어와요. 나도 옆에서 거들고 그럴 거니까 엄마도 전처럼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게 못하죠? 우선은 다음 주 제사 때라도 한번 와요. 오빠랑 상의라도 해봐요, 언니. 예? 나도 그럴 마음 전혀 없지만 지금은 나보다 오빠가 더 마음이 확고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마음 먹은 것 같거든요. 그동안 분가할 생각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온갖 핑계대고 앓는 소리에서 오빠 발목 잡았던 거 아가씨도 알죠? 오빠가 항상 져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물론 나도 오빠 설득할 마음 없고요. 아가씨가 어머님 괜한 기대 안 하시게 설득하고 잘 보살펴 드리세요. 자꾸 이런 얘기할 거면 나도 이제 아가씨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뭐라고 하든지 사실 별로 상관도 없어요. 결혼을 워낙 일찍 한 데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일 챙기느라 효도다운 효도도 한 번 못했는데 이제라도 친정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서 좋아요. 환자 둘이 더부살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도 저희랑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아들이 본과에 진학하면 본격적으로 바빠질 테니 그 전에 최대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도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시어머니와 다른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남편이 부럽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많이 배운다고 우리 아들에게 자기도 그런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저희 가족은 이 일을 계기로 더 행복하고 완전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저에게 잇따라 발병한 암이라는 무서운 병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큰 재앙이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재앙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도 있답니다. 이만하면 저 괜찮은 인생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